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금융시장, 여기서 움직이는 엄청난 위험들, 이걸 대체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VAR과 ES,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위험 측정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직접 돈을 굴리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진짜 운 없는 최악의 날이 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 얼마까지 손해볼 수 있는 거지? 네, 모든 위험 관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금융계의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좀 무서운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의 숫자로 딱 요약해서 답을 내놓으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위험 측도, 즉 리스크 메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단 하나의 숫자에 담아내려는 시도인 거죠.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답변,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바로 VR, Value at Risk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위험 관리의 거의 표준처럼 여겨져 온 개념이죠. 그럼 이 VAR이라는 게 대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99% 확신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100억 원 이상 깨지진 않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확률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대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편리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99% VAR가 100억 원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일 우리 포트폴리오가 100억 원을 넘어서 손실을 볼 확률은 딱 1%밖에 안 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99%의 경우에는 손실이 100억 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VAR이 우리에게 해주는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위험을 이렇게나 간단 명료한 문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VAR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랑받아온 이유예요. 특히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사실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VAR이 우리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99%는 안전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우리가 그 1%의 끔찍한 확률에 딱 걸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실이 그냥 100억하고 1원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VAR은 여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개, 완전히 다른 손실 분포를 가진 포트폴리오가 놀랍게도 VAR 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VAR은 저기 보이는 선까지의 위험만 알려줄 뿐이지 그 선을 넘어섰을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A를 보세요. VAR을 넘어선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B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친구는 소위 패트힐, 그러니까 꼬리가 아주 두꺼운 분포를 가졌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엔 조용한데 한 번 터지면 정말 상상도 못할 손실을 내는 그런 사건이 숨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BR이라는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손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그냥 파산시킬 수도 있는 정말 재앙적인 위험인 거죠. 결론적으로 발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분포의 저기 끝 꼬리 부분에서 손실이 터졌을 때 그 손실의 규모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발해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그래서 발해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ES, Expected Shortfall입니다. 한국말로는 기대 부족액이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진정한 영웅이 이제야 등장한 셈입니다. ES의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일이 정말로 잘못돼서 손실이 VAR을 넘어섰을 때 그때 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VAR이 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꼬리 부분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위험값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한 하루짜리의 ES 위험값을 가지고 한 달 뒤 혹은 1년 뒤의 위험을 예측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 공식이 쓰입니다. 이걸 시간의 제곱근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기 위험을 장기 위험으로 환산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개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네요. VAR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ES는 위험이 진짜 현실이 됐을 때 얼마나 아픈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VAR은 우리한테 그냥 울타리가 이만큼 높아요 라고 그 높이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ES는 그 울타리 바로 너머에 까마득한 절벽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전한 평지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직 VAR 수치 하나만 띡 보여주면서 우리 펀드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울타리 너머를 보지 않고도 정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